오픈 AI의 몰락. 지금 이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어. 간밤 나스닥이 0.9%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8% 급락했어. 엔비디아 마이너스 1.6%, AMD 3.4%, 오라클 마이너스 4.1%, 코어 위브 마이너스 5.8%. 숫자만 보면 진짜 AI 버블이 터진 것 같지. 근데 만약 오픈 AI의 몰락이 아니라 AI 산업의 재편이라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이 재편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지금 시장에는 오픈 AI 하나가 흔들리니까 AI 전체가 끝났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어. 근데 이건 마치 치킨집 하나가 망했다고 한국에서 치킨을 아무도 안 먹는다고 결론 짓는 것과 똑같아. 치킨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손님이 옆집으로 옮겨간 거거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공포에 팔고 나서 한 달 뒤에 후회하는 투자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게 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오픈 AI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를 해줄 거고, 두 번째, 이게 한국 반도체 기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 데이터로 분석해줄게.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슷한 공포가 터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지표들까지 전부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딱 집중해봐. 먼저 오픈 AI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짚고 가자. 4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탄 기사를 터뜨렸어. 오픈 AI가 내부 매출 목표와 사용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 챗 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 10억 명이라는 내부 목표를 2025년 말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어. 올해 들어서는 월간 매출 목표도 여러 번 밑돌고 있고, 여기서 진짜 시장을 흔든 건 사라 프라이어 CFO의 내부 경고였어. 매출 성장이 이 속도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비용을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경영진에게 직접 말한 거야. 오픈 AI가 올해 안에 IPO를 하겠다고 했는데 프라이어는 아직 상장사가 요구하는 보고 기준을 맞출 준비가 안 됐다고까지 말한 거지. 근데 여기서 왜 오픈 AI가 부진해졌는지를 봐야 해.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 답은 간단해. 경쟁이 폭발한 거야. 구글 제미나이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치고 올라왔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코딩과 기업용 시장에서 오픈 AI의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갔어. WSJ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는 올해 초 코딩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엔트로픽의 시장을 내줬고, 구글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7.5억 명까지 치솟으면서 격차가 크게 좁혀진 거지. 그러면 오픈 AI는 손 놓고 있냐? 절대 아니야. 오픈 AI는 WSJ 보도가 나오자마자 우리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전속력으로 가동 중이다, 이건 낚시 기사다라고 즉각 반박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MS와의 클라우드 독점 계약을 해소하고 하루 만에 아마존 AWS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어. AWS의 AI 플랫폼 베드록에서 GPT 모델과 코딩 도구 코덱스를 제공하기로 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픈 AI가 MS라는 울타리 하나에만 갇혀있다가 세계 1위 클라우드인 AWS까지 판로를 넓힌 거야. 오픈 AI는 앞으로 8년간 AWS에 10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아마존은 오픈 AI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어. 이게 무너지는 회사의 행보야? 아니잖아. 근데 시장은 이런 긍정적 뉴스는 무시하고 공포 헤드라인에만 반응했어. 왜냐면 한 달 넘게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핑계만 찾고 있던 거야. 오픈 AI 뉴스가 딱 그 핑계가 된 거지. 여기까지가 팩트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하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 오픈 AI의 부진과 AI 인프라 투자의 축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청바지와 곡괭이 논리 그대로야. 1849년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망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회사들은 돈방석에 앉았거든. 지금 AI 시장이 딱 이 구조야. 오픈 AI가 매출 목표를 못 맞춘 이유가 뭐야? AI를 아무도 안 써서가 아니라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서야.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피 클로드, 메타나마, 심지어 머스크의 XAI 그룹까지 AI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근데 이 회사들이 경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부 다 반도체가 필요해. GPU, HBM, 서버용 DRAM, 엔터프라이즈 SSD.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더 폭발하는 거지. 숫자로 확인해보자. 2026년 미국 빅테크 4대 기업의 AI 설비 투자가 얼마인지 알아? 월가 추정치로 구글은 최대 1850억 달러, 아마존 2000억 달러, 메타 1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400억 달러. 합치면 무려 6600억 달러에서 6900억 달러야. 2025년 대비 거의 2배로 뛴 거야. 오픈 AI가 부진하다는 뉴스가 나온 바로 그 시점에도 이 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 오픈 AI가 AWS와 새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뭘 했냐면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을 활용해서 2기가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오픈 AI가 매출 목표를 못 맞췄다면서 1000억 달러짜리 클라우드 계약을 새로 맺은 거야.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 결국 반도체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이전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매출 52조, 영업이익률 72%로 역대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돈을 못 번다는데 그럼 앞으로 HBM 주문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AI 서비스 기업의 매출과 AI 인프라 수요를 같은 바구니에 넣어서 생기는 오해야. 쉽게 설명해줄게. 지금 AI 산업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은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이야. 임차인 한 명이 장사가 좀 안 됐다고 해서 건물 짓는 일 자체가 멈추냐? 아니잖아.
오히려 지금은 건물 자체가 부족해서 빈방이 없는 상황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주어 주문 잔고 800억 달러어치를 전력 부족으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실적 발표에서 직접 밝혔거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다시 한번 봐야 해. SK하이닉스 2026년 1분기 실적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영업이익률 72%,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98% 증가, 영업이익 405% 증가. 이 수치는 반도체 업계의 전통적인 수익성 기준으로 불리던 TSMC를 14%포인트나 앞지른 숫자야. SK하이닉스의 2026년 연간 실적 전망치도 실적 발표 직후 대폭 상향됐어. 삼성증권은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을 205조에서 228조로 올렸고 한국투자증권은 251조 원을 제시했어. 2027년은 무려 361조 원이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HBM4 시장에서의 조기 참전이 확인됐고 대신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HBM 매출 2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어. HBM 시장 점유율도 2025년 18%에서 2026년 29%로 올라갈 것으로 봤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해. AI 서비스 기업 하나가 매출 목표를 못 맞춘 것과 AI 인프라 수요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 한국 반도체가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구조인지 핵심 변화 3가지를 짚어줄게. 첫 번째, AI 경쟁 구도 다변화가 한국 반도체에는 오히려 호재야. 오픈 AI 독주 시절에는 MS 애저 클라우드 하나의 수요가 몰렸어. 근데 지금은 구글, 엔트로픽, 메타, xAI, 심지어 오픈 AI까지 전부 다 AWS와 구글 클라우드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거든.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양해지면 데이터 센터도 더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과 서버 DRAM 주문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합산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건 마치 치킨 프랜차이즈가 세계에서 10개로 늘어난 것과 같아. 치킨 기름 납품업체는 어떻게 돼? 매출이 폭발하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딱 그 위치야. 두 번째, HBM 공급 부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SK하이닉스 CFO 김우현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직접 말했어. HBM3E는 2027년까지 물량이 다 팔려있는 상태야. HBM4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라 수요가 이미 확정돼 있어. 이건 오픈 AI가 매출을 못 맞추든 말든 관계없는 구조적 주문이야. 칩을 설계하는 쪽인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발주하는 거니까. 세 번째, 추론 시대의 개막이 메모리 수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 단계로 진입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AI가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각하면서 답을 내놓는 거야. 이 추론 과정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 추론용 서버에는 HBM뿐만 아니라 DDR5, LPDDR5X,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고 있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미 2026년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선주문으로 확보한 상태야. 이건 일시적 특수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확대야. 이 3가지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야.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그 경쟁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어. 그러면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 핵심 체크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 가이던스야. 수요일과 목요일에 알파벳, MS, 메타, 아마존,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거든. JP 모건 추정으로 이 4개 회사의 2026년 캐펙스 합계가 6,600억에서 6,900억 달러인데 이 숫자가 유지되거나 상향되면 오픈 AI 공포는 그냥 해프닝이야. 반대로 AI 투자를 줄이겠다는 코멘트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경계 모드야.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도 반도체가 200일 이용 평균선 대비 40% 이상 올라와 있다. 2000년 6월 이후 가장 과열된 상태라고 경고했거든. 캐펙스 가이던스가 핵심 분기점이야. 두 번째, 메모리 가격 추이야. 트렌드포스 데이터를 체크해야 해. 서버 D램과 HBM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은 꺾이지 않아.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서버 D램과 엔터프라이즈 SSD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직접 밝혔어. 이 가격 추이가 2분기에도 유지되는지가 핵심이야. 세 번째, 외국인 수급 동향이야. 간밤 MSCI 한국 ETF가 1.51% 빠졌고 코스피 야간 선물이 1.9% 하락했어.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팔고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매도가 3일 이상 연속되는지를 봐야 해. 외국인 순매도가 3일 이상 이어지면 단기 포지션 축소 가능성이 커지지만 1에서 2일 매도 후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 거야. 4월 중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3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점도 기억해. 그러면 근데 왜 주가는 빠지는 건데?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 3가지를 봐야 해. 이런 AI 공포 투매가 처음이 아니거든. 첫 번째 사례, 2025년 1월 딥시크 쇼크.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없이도 고품질 AI를 만들었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7% 폭락했어. 반도체 수요가 사라진다는 공포가 퍼졌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엔비디아는 바로 다음날 8.8% 반등했고 한 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어. 왜? 딥시크가 효율적으로 AI를 만든다고 해서 반도체가 덜 필요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하면서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사례, 2026년 2월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 이건 AI가 2028년에 대규모 경제 위기를 일으킨다는 파격적인 시나리오 보고서였어. IBM 주가가 하루에 13% 폭락했고 도어대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에서 7% 빠졌어.
근데 그 보고서 어디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어. 세 번째 사례, 바로 한 달 전 3월 초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코스피가 5093까지 고꾸라졌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 끝났다는 공포가 시장을 삼켰는데 어떻게 됐어? 4월 들어 급반전해서 코스피가 6640일까지 올라왔어. 한 달 반 만에 30% 이상 회복한 거야. 그때도 핵심은 똑같았어. 반도체 실적이 공포를 이긴 거지.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전부 다 AI 수요가 사라진다는 공포 헤드라인이 터졌고 반도체 주가가 단기 급락했고, 그리고 실제 실적이 발표되면 공포가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 아, 그리고 아마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로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역대급 법정 싸움이야. 사실 이 재판이 오픈 AI 매출 부진 뉴스와 같은 날 터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거든. 무슨 일이냐면 4월 27일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이 시작됐어. 머스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알면 이 재판이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올 거야. 첫째, 올트먼 해임해라. 둘째, 회사 다시 영리해서 비영리로 돌려놔라. 셋째, 손해배상금 내놔라. 근데 그 손해배상금 청구액이 얼마냐? 무려 1,500억 달러야. 한화로 221조 원.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 절반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거야. 도대체 머스크는 왜 이렇게 뿔이 난 걸까? 머스크 주장은 아주 심플해. 자기가 처음에 인류를 위한 착한 무료 AI를 만들자라면서 오픈 AI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트먼이 이걸 완전히 돈 버는 기계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근데 오픈 AI 쪽 반박도 엄청나게 매서워. 무슨 소리냐? 머스크 내가 먼저 영리 기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CEO 해먹으려고 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삐져서 나가놓고는 이제 와서 배 아프니까 딴지 거는 거 아니냐. 실제로 법정에서 과거 이메일이 까발려졌는데 머스크가 직접 비영리로는 국을 못 이긴다. 우리도 돈 버는 회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쓴 내용이 떡하니 공개돼버렸어. 자, 그럼 이 진흙탕 싸움을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재판 결과가 당장 주가를 폭락시킬까? 그건 아니야. 시장은 이미 다 예상했던 이벤트라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할 간접적인 나비 효과가 딱 하나 있어. 바로 오픈 AI의 상장 일정이야. 지금 오픈 AI가 올해 안에 사상 최대 규모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근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면 회사의 온갖 치부랑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 다 까발려지잖아. 상장을 앞둔 회사 입장에선 최악의 타이밍이지. 만약에 이 소송 때문에 오픈 AI의 상장이 밀린다? 그럼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5천억 달러짜리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도 같이 늦어질 수 있어. 이건 결국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 속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껄끄러운 변수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진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머스크가 질 수도 있는 이 무리한 소송을 왜 굳이 걸었을까? 자기도 xAI라는 AI 회사를 만들었거든. 근데 오픈 AI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경쟁사 약점을 까발려서 흠집을 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거야. 역설적으로 이건 뭘 의미할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221조 원이라는 미친 액수를 걸면서까지 이 판을 흔들려고 할 만큼 지금 AI 시장이라는 파이가 상상을 초월하게 거대하다는 완벽한 증거야. 머스크의 xAI도 살기 위해서 반도체를 미친 듯이 사모으고 올트먼의 오픈 AI도 지지 않으려고 반도체를 더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어. 이 거인들의 피 터지는 싸움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전쟁터 밖에서 묵묵히 곡괭이를 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문서는 점점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판에서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콜럼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티파니 웨이드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블룸버그 TV에서 한 말이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이건 엔트로픽과 오픈 AI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4월 기술주 상승 후 오픈 AI 뉴스에 대한 반응은 이해되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장기 수요 전망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둬.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나와. 알파벳, MS, 메타, 아마존, 애플. 이 회사들이 AI 투자를 줄이겠다고 말하면 그건 진짜 경고 신호야. 근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기술 섹터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1% 성장한 것으로 추정돼. 이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오픈 AI발 공포는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한국 시장, 코스피 야간 선물이 1.9% 빠졌고 MSCI 한국 ETF가 1.51% 하락했어.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기억해. 미래에셋증권은 시게이트가 장 마감 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12% 뛴 것을 언급하며 스토리지 기업 반등이 낙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어.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AI 산업이 지금 겪고 있는 건 죽음이 아니라 성장통이야. 하나의 회사가 독점하던 시대에서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AI는 더 빨리 대중화되고 대중화되면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는 더 폭발하는 거야.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에이전틱 AI 이야기 기억나? 모건 스탠리가 2분기에 AI 기술에 대도약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었잖아. 에이전틱 AI가 본격화되면 GPU 혼자 일하던 구조에서 CPU와 메모리가 50에서 90%까지 개입하는 구조로 바뀌거든. 이게 바로 GPU에서 메모리로의 권력 이동이야. 오픈 AI가 부진하든 구글이 치고 올라오든 엔트로픽이 대세가 되든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는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아.
그리고 그 흐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HBM과 서버 D램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야.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년 대비 64% 성장이야.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전망 228조에서 251조 원.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 120조 원 이상. 두 회사 합치면 연간 영업이익이 350조에서 370조 원에 달하는 거야. 이 숫자 앞에서 오픈 AI 매출 목표 미달이 뭘 의미하겠어?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 앞에서는 소음일 뿐이야. 정리할게. 오픈 AI가 매출 목표를 못 맞춘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건 AI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경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파이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AI 인프라 투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 빅테크 4개 회사가 올해 6,600억에서 6,900억 달러를 AI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게 그 증거야.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오픈 AI의 매출이 아니라 빅테크의 캐펙스 숫자와 메모리 가격 추이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수요일 목요일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AI 캐펙스 가이던스가 유지되거나 상향되면 그게 바로 공포는 거짓이었다는 확인 신호야. 반대로 캐펙스가 하향 조정되면 그때는 진짜 경계해야 하는 신호고, 이 하나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